서윤아, 너 서윤이 맞지? 죽었다며, 20년 전에 죽었다며. 근데 왜 이런 꼴로 내 구두발치나 붙잡고 있는 거야? 한강 다리 밑 억만장자 한민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건 다름 아닌 2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서윤이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녀.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뿌리치려던 순간 바람에 들쳐진 서윤의 해진 치마 안감이 드러납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주머니와 함께 피로 얼룩진 아기 베넷저고리가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숫자들이 다 뭐냐고. 설마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거야? 대답해, 이서윤. 사랑했던 여자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그 낡은 치마 속에 숨겨진 20년의 피눈물 나는 기록들.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빼앗긴 아들의 생사 여부까지. 이 낡은 치마 한 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 치마 안감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강변을 따라 불어오는 밤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한민석은 자율주행 세단의 창문을 살짝 내리고 담배 연기를 밖으로 뱉었습니다. 차 안의 모니터에는 넥스트 비전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 선을 그리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 PC를 옆 좌석으로 던졌습니다. 곁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한민석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속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으니까. 김 실장은 여기서 내려서 퇴근이나 해. 혼자 있고 싶어. 김 실장이 뒷머리를 긁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너무 늦게까지 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생기시면 바로 제 휴대전화로 연락하십시오. 한민석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닦아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20년 전 아내 이서윤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진을 처음 본 날도 이런 비가 내렸습니다. 한민석은 한강 하부도로의 외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갑자기 차체 측면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민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외부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 한 명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봐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차에 부딪힌 거예요? 어디 다쳤습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노숙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민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흉터로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민석이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당신, 서윤이? 이서윤 맞아? 죽었다더니 왜 이런 꼴로 여기 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닥을 기던 여자가 한민석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여자는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 대신 바람 빠지는 소리만 냈습니다. 이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한민석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당겼습니다. 한민석이 이서윤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나를 배신하고 딴 놈이랑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느냐고. 이서윤이 다시 바닥을 기어 한민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센 바람이 이서윤의 해진 치마를 들춰냈습니다. 한민석은 그 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치마 안감에는 수십 개의 주머니가 삐뚤삐뚤한 바느질로 달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손수건과 약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병원에서 타먹는 약인데 당신이 이 귀한 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응? 말 좀 해봐. 이서윤이 치마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쌓인 사진 뭉치를 꺼내 한민석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부터 20살 남짓된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한민석과 똑같은 눈매를 가진 채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사진 뒤편을 확인하며 이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애가 누구야? 내 눈이랑 코를 쏙 빼닮았잖아. 왜 이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건데? 당신, 나 몰래 애라도 낳은 거야? 이서윤이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바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 현우라는 글자가 흙바닥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한민석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라니. 그때 분명히 지웠다고 했잖아. 정권이가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글자를 적었습니다. 최정권이라는 세 글자가 나타나자 한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민석이 이서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정권이가 왜? 내 둘도 없는 친구 정권이가 이 일에 왜 끼어 있어? 그놈이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서 말해봐. 이서윤이 가슴을 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숲을 사이에서 검은 승합차 2대가 라이트를 켜며 달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이서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내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또 사고를 쳤네. 어이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와서 차에 타. 안 그러면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아. 한민석이 이서윤을 자기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 내 아내한테서 당장 손 떼지 못해.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아내, 아저씨, 정신 차려. 이 깡통 찬 노숙자가 무슨 아내야?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물건 회수하러 온 거니까 방해 말고 비켜. 한민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차량 보안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세단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이 귀를 막으며 주춤거리는 사이 한민석이 이서윤을 안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한민석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물건이라고? 감히 내 눈앞에서 내 사람을 끌어가려고 해? 다들 비켜.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길 터. 한민석이 가속 페달을 밟아 승합차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 웅크린 이서윤이 치마 속에서 베넷 저고리 조각 하나를 꺼내 한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조각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룸미러로 이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이 숫자들이 대체 뭘 뜻하는 거야? 우리 아들 현우랑 상관 있는 거지? 이서윤이 손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며 간절하게 신호했습니다. 한민석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아들 현우가 갇힌 곳의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차창을 때렸습니다. 한민석은 앞차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가에 도착한 한민석이 차를 세우고 이서윤을 돌아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왔어. 서윤아, 나 한민석이야. 이제 아무도 당신 몸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야. 이서윤이 한민석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올렸습니다. 한민석은 이서윤의 손에서 느껴지는 20년의 고통에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의 치마 속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것은 최정권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의 마스터키였습니다. 한민석이 그것을 움켜쥐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정권, 내 놈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네가 지은 그 끔찍한 죄,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두고 봐. 한민석은 서윤을 부축해 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의 해진 치마가 복도 바닥을 쓸며 길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길고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가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민석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이서윤의 거친 손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그동안 정권이가 너를 어디에 가둔 거야?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목소리까지 이 지경이 됐느냐고. 이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종이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청아 요양원 지하라는 글자를 본 한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민석이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 청아 요양원? 거기는 정권이가 운영하는 곳이잖아.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매달 후원금까지 냈던 곳인데 그 지옥 같은 구석에 너를 처박아뒀다고? 그놈이 사람이냐?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민석은 김 실장을 급히 호출하여 안가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김 실장이 거실에 들어서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분이 사모님 맞습니까? 세상에 얼굴이며 손이며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한민석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김 실장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사설 탐정들 다 풀어. 최정권 그놈 뒤를 낱낱이 캐란 말이야. 사모님이 지난 20년 동안 어디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먼지 한 톨까지 다 알아내. 김 실장이 허리를 숙이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 이사가 벌써 대주주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아서 대표님 퇴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한민석이 비웃음을 흘리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나 보지. 주인을 물어뜯으려고 안달이 났어. 정권이 그놈한테 전해.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얼굴 좀 보자고. 오후가 되자 한민석은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본사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상석 근처에서 웃고 있던 최정권이 한민석을 발견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최정권이 한민석의 어깨를 툭 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이, 민석아.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요즘 잠을 못 자서 헛것이라도 본다더니 정말 걱정되네. 회사는 내가 좀 봐줄 테니까 며칠 푹 쉬는 게 어때? 한민석이 최정권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걱정은 필요 없어. 그보다 정권아, 내 손목에 찬 그 시계 말이야. 그거 20년 전에도 차고 있지 않았나? 사람 뒤통수 치던 그날 말이야. 최정권이 흠칫하며 소매를 급히 끌어당겨 시계를 가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거 최근에 새로 산 거야.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치료부터 받아야겠다. 옆에 있던 오태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사진들이 대표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경영권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민석이 회의 탁자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아직 이 회사의 주인이야. 최정권, 너 서윤이 어디로 빼돌렸어? 대답해. 내 아내 서윤이한테 무슨 짓 했어? 최정권이 억울하다는 듯 양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이라니. 민석아, 너 정말 미쳤구나? 20년 전에 딴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간 여자 이름을 왜 여기서 꺼내? 증거 있어? 증거 있느냐고. 한민석이 품 안에서 이서윤이 준 사진 뭉치를 꺼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설명해봐. 우리 아들 현우라고 적힌 이 사진들. 왜 네가 관리하는 요양원 지하에 애를 가둬둔 거야? 말해.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자 최정권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최정권이 사진을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가짜 사진을 가져와서 행패야. 경비들 뭐해? 대표님이 실성해서 미쳐 날뛰니까 당장 끌어내지 않고. 한민석은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최정권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최정권, 네가 한 짓들 내가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야. 서윤이 손등에 남은 그 끔찍한 흉터들, 그거 네가 담배로 지진 거잖아. 이 악마 같은 놈아. 회사 로비로 쫓겨난 한민석에게 김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 귀속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이 계신 안가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미리 옮겨서 화는 면했지만 놈들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민석이 이를 갈며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권이 이놈이 이제 대놓고 칼을 휘두르네. 김 실장, 현우가 있는 곳 정확한 주소 알아냈어? 빨리 말해.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궁화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거기는 일반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무장경비 구역입니다. 위험합니다. 한민석이 가속 페달을 밟며 핸들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일반인이 안 되면 내가 깡패가 되어서라도 들어갈 거야. 김 실장은 경찰 쪽에 줄대서 정권이 비자금 장부 바로 넘길 준비해. 차를 몰아 외곽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민석은 백미러를 통해 대형 트럭 한 대가 자신의 차를 뒤쫓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은 차선을 무시하고 한민석의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민석이 핸들을 필사적으로 돌리며 트럭 운전사를 노려봤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차창 너머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차의 출력을 최대로 높여 간신히 트럭을 따돌렸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무궁화 요양원 입구는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흉측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차에서 내려 철문을 구두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문 열어. 최정권이 시킨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내 아들 내놔. 현우 안 내놓으면 여기 다 불태워버릴 거야. 안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한민석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최정권의 그림자가 요양원의 어두운 건물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민석은 피하지 않고 사내들을 향해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요양원의 철문 앞에서 한민석은 달려드는 사내들의 팔을 꺾으며 지하실 입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몽둥이질을 어깨로 받아내며 한민석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낸 한민석이 눈앞을 가로막은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내 아들이 저 안에서 숨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길 터.
보안 요원이 한민석의 복부를 구두발로 걷어차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여기 내 아들 같은 거 없으니까 목숨 아까우면 당장 꺼져. 한 대 더 맞고 실성하기 전에. 한민석이 바닥을 구르다 근처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요양원의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요양원 내부에서 한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정권의 개인 간호사였던 박미란이었고 그녀의 손에는 현우의 진료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미란이 당황한 표정으로 한민석의 팔을 붙잡으며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한 대표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최 이사가 방금 사람 시켜서 현우 다른 데로 옮기라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어서 서두르세요. 한민석이 박미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매서운 눈으로 다그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최 정권이 밑에서 일하던 간호사 아니었어? 갑자기 왜 나를 도와주는 건데? 이것도 함정이야? 박미란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예요. 현우 저 어린 것을 생체 실험하듯 괴롭히는 거 더는 못 보겠단 말입니다. 현우 지금 지하 3층 맨 끝 격리실에 있어요. 한민석은 박미란의 안내를 받아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질주했습니다. 지하 3층의 무거운 철문 앞에 도착하자 최 정권이 미리 대기시킨 경호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나타났습니다. 한민석이 멈춰서서 가슴팍을 들썩이며 경호원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들도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기다릴 거 아냐?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 문 열어. 당장 열라고. 경호원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최 정권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아, 거기서 딱 멈춰. 한 발짝만 더 오면 내가 이 버튼 눌러서 현우 산소호흡기 그냥 확 꺼버릴 거야. 내 성격 알지? 한민석이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들고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최 정권, 너 이 악마 같은 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그 더러운 손 떼고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최 정권이 스피커 너머로 낄낄거리며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보냈습니다. 무릎은 네가 꿇어야지, 이 친구야. 지금 당장 내 회사 지분 전부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내 아들 오늘로 제삿날인 줄 알아. 그때 안가에 있어야 할 이서윤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 끝에서 나타나 한민석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서윤이 목을 긁는 듯한 신음을 내며 스피커를 향해 온몸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이 필사적으로 손을 저으며 한민석에게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민석이 서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최 정권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 재산, 내 돈 다 가져가. 그까짓 종이 조각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내 손에 내 놈 목숨줄 끊어질 줄 알아. 최 정권이 지하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 현우의 호흡기줄을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협상은 끝났어. 5분 준다. 오 변호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서류에 도장 찍고 아들 데리고 꺼져버려. 오태식 변호사가 어둠 속에서 가방을 들고 나타나 한민석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자 이서윤이 서류 위로 몸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서윤이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한민석의 옷소매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민석이 서윤을 밀어내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살려야 하잖아. 저 어린 것 숨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냐.
한민석이 서류에 이름을 적으려는 찰나 박미란이 소리치며 복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사인하지 마세요. 경찰이 이 건물 다 에워쌌어요. 최정권 비자금 계좌도 방금 검찰에서 다 묶어버렸대요. 이겼다고요. 최정권의 당황한 비명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고 지하실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민석은 현우가 갇힌 방의 문을 온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드러난 방 안에는 각종 기계에 매달린 야윈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왔다. 이 못난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제발 아빠 얼굴 좀 봐봐. 현우야. 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한민석은 아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은 아들을 구급차에 태우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서윤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 아들의 구급차 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비극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최정권이 탄 검은 차가 경찰을 따돌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민석이 멀어지는 차를 보며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은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며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 차림의 박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기색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민석이 급하게 달려가 박 교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우리 현우, 우리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잘 끝난 거지요? 제발 살았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박 교수가 한민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천운입니다. 사모님이 그 험한 노숙자 생활 중에도 치마 안감에 목숨처럼 숨겨왔던 그 약병 있지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덕분에 해독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큰 고비는 넘겼으니 마음 놓으십시오. 한민석이 벽을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서윤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와 한민석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한민석이 서윤의 거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들었지? 우리 현우 살았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아들 약부터 챙긴 당신 마음이 우리 애를 살린 거야. 정말 고마워, 서윤아. 정말로. 서윤이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자 한민석은 최정권을 향한 분노를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오태식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가슴에 안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민석이 핏발선 눈으로 오태식을 노려보며 천둥같이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정권이 그 인간 말종이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킨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오태식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내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권이가 해외로 빼돌리려던 회사 핵심 기술이랑 뇌물 장부가 든 하드디스크입니다. 제 가족 목숨이 달려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발 이걸 받아주십시오. 한민석이 하드디스크를 거칠게 낚아채며 오태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걸 가져온다고 내 죄가 씻길 줄 알아? 당장 최 검사 찾아가서 다 불어. 네가 살 길은 그것뿐이니까 토달지 말고 가란 말이야. 오태식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복도 너머로 사라지자 김 실장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최정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놨습니다. 비자금 통로를 다 막아버렸으니 이제 그놈은 돈 한 푼 없는 쥐새끼 신세입니다. 한민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창밖의 어두운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쥐구멍까지 싹 다 막아버려. 그놈이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서 우리 서윤이랑 현우가 흘린 눈물값으로 다 내놓게 할 거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며칠 후 현우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떴다는 소식이 병동에 퍼졌습니다. 한민석이 병실로 뛰어들어가 현우의 야윈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가냘픈 목소리로 한민석을 부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맞으세요? 저버린 거 아니었지요? 꿈 아니지요? 한민석이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이 아빠가 여기 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병실 한쪽에서 서윤이 현우의 발을 주무르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서윤을 발견하고는 아픈 와중에도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마세요. 나 이제 안 아파요. 우리 세 식구같이 살 수 있잖아요. 나 그거 하나만 바라고 버텼단 말이에요. 한민석은 아들의 말에 서윤과 현우를 한꺼번에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20년의 세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평온함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검사가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한민석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대표님, 최 정권한테 전국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모님 증언이랑 하드디스크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안심하십시오. 한민석이 최 검사의 손을 힘차게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그놈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한테 지은 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쳐넣어 주십시오. 박미란 간호사가 현우의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오며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우야, 오늘 주방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고기 반찬 듬뿍 가져왔어. 얼른 먹고 기운 차려야 예쁜 새 집으로 이사 가지. 안 그래요, 사모님? 현우가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이자 서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민석은 창가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비로소 마음 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일궈낸 평화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금가루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한민석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보조기구를 잡고 서 있는 이서윤의 허리를 단단히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급할 것 하나도 없어. 당신이 제 발로 이 정원을 걷는 걸 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잖아. 자,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봐요. 이서윤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힘겹게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딱딱한 흙바닥을 딛는 발바닥의 생생한 감촉에 이서윤의 눈가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가 문을 박차고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방금 세 걸음이나 혼자 걸으셨어요. 세상에 정말 대단해요. 우리 엄마 최고다. 현우가 서윤의 두 손을 맞잡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현우야, 고맙다. 이 엄마가 우리 아들 덕분에 힘이 난다. 성대 수술을 받은 뒤 처음으로 내뱉은 또렷한 문장에 한민석은 서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한민석이 서윤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당신 목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네. 20년 전보다 더 맑고 아름다워. 정말 고생 많았어. 이 못난 남편 믿고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잠시 후 거실에서는 그동안 고생한 이들을 위한 조촐한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 실장과 박 교수, 그리고 박미란 간호사가 커다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박 교수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한민석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우의 수치가 이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모님의 재활 속도도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정말 사랑의 승리입니다. 한민석이 잔을 부딪히며 모인 사람들을 일일이 눈을 맞추며 둘러봤습니다. 박 교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현우는 지금 제 곁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은혜,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다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란이 현우의 접시에 달콤한 과일을 놓아주며 흐뭇하게 참견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아픈 건 싹 다 잊어버려. 얼른 기운 차려서 아빠 회사 가서 경영 수업도 듣고 그래야지. 대표님이 너한테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안 그래요? 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태산이지만 저도 아버지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재단 일부터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아빠, 저 잘할 수 있죠? 한민석이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택 2층 테라스에서 한민석은 서윤과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한민석이 서윤의 야윈 약지 손가락에 커다란 반지를 끼워주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그 끔찍한 20년 세월, 내가 앞으로 40년 동안 2배, 3배로 다 갚아줄게.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절대로 내 손 놓지 않을게. 이서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이서윤이 반지를 매만지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그 차가운 한강 바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한민석이 서윤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민석은 현우와 함께 마당에서 가벼운 공놀이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민석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가 없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죽여주마라는 짧고 섬뜩한 문장이 화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민석은 현우를 급히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최정권 이놈이 움직였어. 당장 근처 보안팀 비상 걸어. 쥐새끼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모양이야. 절대 한 놈도 놓치지 마.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저택의 밤은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한민석이 거실 전등 스위치를 연신 눌렀지만 집안은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환기구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석이 코를 막으며 현우를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코 막고 바닥에 엎드려. 어서. 서윤아, 당신도 얼른 손수건으로 입 막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서윤이 비틀거리며 현우를 감싸 안았지만 독한 수면 가스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한민석이 가족을 향해 기어가려 할 때
현관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 뒤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고 광기 어린 눈을 한 최정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정권이 부서진 액자를 구두로 짓밟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여보게 민석이 내가 말했지? 가장 행복할 때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안색이 왜 그래? 손님 맞이가 영 시원치 않네. 한민석이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최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최정권, 이 악마 같은 놈, 제발 현우는 건드리지 마. 원하는 건 다 줄게. 내 목숨이라도 줄 테니까 내 아들만은 살려줘. 최정권이 한민석의 얼굴을 구두굽으로 무참히 짓눌러 밀쳐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끄러워. 재수없게 어디를 붙잡아. 저 여편네랑 애새끼 당장 차에 실어. 한민석, 네가 만든 그 잘난 보안 코드 넘기지 않으면 얘들은 오늘로 제삿날인 줄 알아. 정신이 혼미해진 한민석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서윤과 현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민석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지만 정권의 차량은 이미 먼지를 휘날리며 저택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현우가 머물던 자리에는 아이의 산소호흡기 마스크만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민석이 마스크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정권이가 가족들을 데려갔어. 지금 당장 위치 추적해. 내 아들이 숨을 못 쉬어. 현우가 죽어간단 말이야. 어서. 김 실장이 경악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추격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정권이 도심 가스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마비돼서 차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최정권은 도심 외곽에 폐쇄된 수중 폐기물 처리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녹슨 컨테이너를 바다 위 아찔한 높이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최정권이 서윤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며 바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봐, 아줌마. 잘 봐. 이 컨테이너 안에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들어있어. 내 신랑이 제 시간에 안 오면 이 줄을 그냥 확 끊어버릴 거야. 알겠어? 잠시 후 한민석의 차가 비명을 지르며 처리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한민석이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최정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 여기 왔어. 내가 왔으니까 서윤이랑 현우 놓아줘. 제발. 여기 네가 원하는 보안 카드랑 지분량도 서류 다 가져왔단 말이야. 최정권이 리모컨 스위치에 손가락을 올리자 컨테이너가 요동치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석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정권아, 제발, 내가 죽을게. 내가 여기서 죽어줄 테니까 우리 현우만은, 우리 아들만은 살려줘. 정권아. 서윤이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도 최정권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분노한 최정권이 서윤을 거칠게 밀쳐내자 서윤이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렸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지옥의 한복판에서 한민석은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다 위를 휘감는 거센 폭풍우가 한민석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최정권이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이서윤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광기서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골라봐. 한민석, 안에 손을 놓아서 바다에 빠뜨릴까 아니면 저 컨테이너 줄을 끊어서 아들을 수장시킬까? 하나, 둘, 셋 하면 고르는 거다. 한민석이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기어 최정권의 발치까지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정권아, 제발 그만해.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졌잖아.
서류도 돈도 다 내 거야. 우리 가족은 아무 죄도 없단 말이야. 제발 멈춰줘. 한민석은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바지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둔 원격 제어 장치를 필사적으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처리장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해경 잠수정이 수면 위로 솟구치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이야. 미란아. 저격해. 저놈 손을 쏴. 한민석의 외침과 함께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며 크레인 조종실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조종석에 있던 정권의 부하가 어깨를 움켜쥐며 쓰러졌고 추락하던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최정권이 당황하여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려는 찰나 한민석이 몸을 날려 정권의 허리를 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너 같은 괴물은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도 없어.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저 바다 밑바닥으로 가자. 이 악마 같은 놈아. 한민석이 정권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려 있던 서윤은 그 틈을 탄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정권이 민석을 밀쳐내고 서윤을 향해 총구를 겨눴지만 미란의 두 번째 총탄이 정권의 손목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으악! 내 손이 다 왔는데 이제 다 내 건데 이럴 수는 없어. 최정권이 피가 솟구치는 손목을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은 그 사이 크레인 비상 레버를 미친 듯이 조작하여 현우가 갇힌 컨테이너를 안전한 곳으로 하강시켰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은 현우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오자 민석은 아들을 안고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현우야, 정신 차려봐. 아빠야, 아빠가 왔어. 현우야, 눈 좀 떠봐, 제발. 최 검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비명을 지르는 정권과 남은 용병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검사가 정권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최 정권, 당신은 이제 끝이야. 살인미수, 감금, 해킹의 뇌물까지 평생 감옥 창살 뒤에서 썩게 될 거다. 끌고 가. 민석은 대답 대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쥐고 아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다 너머로 푸른 새벽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부두에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지독했던 악연의 냄새가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실종 가족 상봉 광장에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한민석은 이제 골치 아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화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지팡이도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 한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민석이 캔버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저기 좀 봐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지옥 같던 장소가 이제는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하네. 정말 꿈만 같아. 이서윤이 이제는 막혔던 목구멍이 뻥 뚫린 듯 맑고 또렷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20년 전 그 차가운 빗줄기가 이제는 꽃을 피우는 단비가 되었나 봐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광장 한쪽에서는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한 현우가 희귀병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씩씩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멀리서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해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현우가 민석의 캔버스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 그림 제목은 정하셨어요? 엄마가 예전에 입으셨던 그 낡은 치마가 여기선 예쁜 꽃밭으로 변했네요. 한민석이 붓을 내려놓고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정했지. 제목은 구원의 안감이란다. 내 엄마가 그 해진 치마 속에 너와 나를 지킬 보물 같은 진실을 목숨 걸고 숨겨왔으니까 말이야.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세 가족은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옹기종기 모여 앉아 넘겼습니다. 최정권의 비밀 금고에서 되찾은 사진들 속에는 세 사람이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사진 위로 손을 올리며 지난 날을 회상하듯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가끔은 그 어두운 지하실 냄새가 생각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랑 우리 현우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한민석이 서윤의 손등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며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최정권 그놈은 이제 평생 세상 구경 못할 테니까 걱정 마. 그놈이 지은 죄는 하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김 실장과 박미란 간호사가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택을 방문하자 거실은 금세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박미란이 현우의 안색을 꼼꼼히 살피며 장난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현우야, 이제 아빠보다 기운이 더 넘쳐 보이는데? 이러다가 조만간 예쁜 색시 데려와서 장가간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야? 현우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서윤의 뒤로 몸을 쏙 숨겼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저 아직 멀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랑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그날 밤 한민석은 서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의 낡은 치마 안감에 숨겨졌던 아픈 비밀들은 이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희망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민석은 자신의 일기장 마지막 장의 지독한 고통은 지나갔고 영원한 사랑만 남았다고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한강 물줄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결은 더 이상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민석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일궈낸 평화가 달빛 아래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차가운 길바닥에서 혀가 잘린 채 노숙자로 살면서도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서윤 씨의 모성애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와 아들을 지옥에 보냈다는 자책감에 피눈물을 흘렸던 민석 씨의 분노 또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결국 진실은 해진 치마 안감에 새겨진 바느질 자국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악마 같은 최정권은 영원히 차가운 감옥 창살 갇히게 되었고 뿔뿔이 흩어졌던 세 가족은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집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핀 꽃이 더욱 아름답게 향기를 내뿜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의의 태양이 비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